자, 교재에는 571페이지 증인신문 감정 검증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기억본 보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를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2번 보면 상호강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서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이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인 지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때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다. 그쵸?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은 동그라미. 자, 선서 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인을 했다 했을 때 그 선서는 무효가 되죠. 그쵸? 자, 무효가 되고 그 이후에 증인신문도 모두 무효가 되어서, 그렇나요? 그 선서는 무효지만 증인신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틀렸어요. 그리고 증거 자체 효력도 부정된다,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고. 자, 됐죠? 자,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이 상호 교호 신문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됐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호 신문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미음반 보면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그랬어요.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일사부재리 원칙.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진술 거부권이,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할 예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만 동그라미니까 답이 3번 되겠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자,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증인신문할 수가 있는데,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던 이 경찰관도 이 누구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관도 증인 적격이 있습니다. 맞죠? 자, 2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 그러니까 원래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면 예외적으로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배웠죠. 없다,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죠. 500입니다. 50만원 아니고요. 500만원 과태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4번은 풀었죠? 4번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 기판력 때문에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3번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작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 피고인이 증거를 하며 동의한 바가 없대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밑에 성립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증거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배웁니다. 자, 군에 있을 때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법원은 감치 재판을 받고 있던 증인이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즉시 감치를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해야 된다. 법조문 얘기죠? 맞습니다. 자,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 할 수 있죠. 주신문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반대신문 할 때는 유도신문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사항이 나타났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제재. 어떤 제재 받을 수 있나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받을 수가 있다. 500 아닙니다. 5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경찰관의 진술도 앞에서 얘기했죠.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이 감정 증인에게 있어서 증인 규정이 적용된다. 맞고요. 자, 선서 무능력자가 선서를 하였다면
당연히 뭐죠? 요 선서는 무효가 되겠죠. 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니까 따라서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증죄가 안 되죠. 그렇죠? 선서 무능력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안 돼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거든.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위증죄가 되려면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 가능하다. 증인만. 선서를 한 증인만. 근데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를 안 시키잖아요. 이게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나와서 선서한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서한, 그렇죠?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서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 선서는 무효이지만 그래서 위증죄가 안 된다고요. 답은 4번이. 자, 5번 갈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 법조문 얘기죠. 그렇죠?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인 사항을 알게 신고했을 때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하지 못한다. 즉 승낙이 있을 때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조문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 자, 니은번. 자,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 때릴 수 있고요. 그렇죠? 이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즉시항고 가능하다. 자, 맞습니다. 두 번째, 이혼한 배우자가 그랬네요. 이혼한 배우자도 증언 거부할 수 있죠. 맞고. 그렇죠? 친족관계 이었던 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로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공범인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는 증인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가 되면 증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자, 10세 남짓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자, 선서 무능력자네요. 그쵸? 라면 선서 효력이 없다까지 맞는데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증언 능력이 없다. 증언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틀렸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에서 감정 증인이라고 하며 이 사람은 증인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맞죠? 그 다음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퇴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고 반대 신문권은 보장된다 했네. 그쵸? 우리 1번 문제 나왔잖아요. 그쵸? 배제한다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자, 열세 남짓. 앞에서 풀었잖아. 초등학교 5학년. 그쵸? 이 부분. 선서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증언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맞고요. 4번.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고 다만 병합심이 된 것뿐 공동피고인이 증언 선서를 하였다면 그 공판장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의 공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가 있다. 맞죠?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감정 증언은 밑에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서 신문한다. 맞습니다. 다음 이것도 풀었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가 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풀었습니다. 이건 형법시험에도 나와. 형법시험 위증죄 할 때. 자, 정당한 이유 없이나 선서를 거부했을 때는 결정으로 500 이하짜리 과태료 때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선서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 500짜리 이하의 과태료 때릴 수 있다. 맞아요? 제가 앞에서 적어드리지 않았나요? 50만 원이라고? 틀렸단 말이에요. 그쵸? 돈 문제니까 즉시항고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선서 무능력자는 14세 미만자다. 16세죠. 틀렸네요.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자는 그 피대리인 피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밑에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 맞나요? 맞아 틀려. 다시 한번 볼까요?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자는 그의 피대리인 피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거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이라면 발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 거부할 수 있다고. 그쵸?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8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주시문은 원칙적으로 유도할 수 없지만 반대시문은 가능하다. 맞죠? 2번. 자, 쭉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맞아요. 자,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증언에 앞서서 선서를 하게 한다는 것가 맞는데 16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선서를 하게 한 다음에 신문하게 하게 한다. 16세 미만자는 선서 무능력자입니다. 선서 안 돼요. 틀렸고. 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시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맞죠? 자, 비공개 심리 가능하죠? 동그라미. 소송 비용 부담은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XX니까 2번이네요. 자, 9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 유도신문이 금지가 된다. 주신문만 그렇죠. 반대신문은 가능합니다. 왜 틀렸고. 반대신문 기회에 새로운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없이 틀렸고. 간이 공판 절차는 교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하지 않고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그라미네요. 자, 그 밑에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뒤에 그쵸? 재판장이 허가를 얻어서 뭘 할 수 있어요? 재반대신문 할 수 있어요. 다시 신문할 수 있다는 것은 재반대신문 가능하다고. 그쵸? 맞습니다. 자, 미음번입니다. 일시퇴정케 하고 그 밑에 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여기 피고인이 뭐라 그래요?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였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자가 치유가 된다. 하자가 치유된다. 치유가 된다고 배웠죠? 기본 강의 때.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닙니다. 부여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해서 그 밑에 뭐뭐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출석해 있는 증인에 대해서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신문하게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신문조서 증언을 한 것은 적법하다. 맞죠? 적법하다. 기본 강의 때 풀었습니다. 답은 동그라미니까 틀린 것은 XXX 3개네요. 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0살 남짓 초등학교 5학년 풀었잖아. 그쵸? 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그 밑에 유리한 증거를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 적격 인정은 바로 뭐뭐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나요? 바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 적격 인정으로 귀결되나요? 귀결되지 않네요. 않고 그 다음 연관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없다. 틀렸고 해설 참조하시고 해설 자, 됐나요? 요 체크하시고 해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증거 능력이 있다. 맞죠? 다음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는 제재받을 수 있어요.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이건 풀었잖아요. 그쵸? 1번, 3번, 4번은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2번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11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증인 적격 없는 자의 증인 신문한 결과 진술을 얻었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맞죠? 다음 2번 앞에서 풀었어요. 일시퇴정케 하고 그 다음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 기회를 주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기재에 기재가 된 것은 절대적이죠. 절대적.
틀렸습니다.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해요. 답은 3번. 자,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이거 맞고요. 12번 가볼게요. 갑과 을은 공동으로 범했다. 절도를 공동으로 범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했다. 갑을병이 기소가 되어서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갑과 을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병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 지위에 있죠. 그쵸? 자, 분리가 되면 갑과 을은 공동 피고인인데 갑과 을이 공동 피고인을 할지라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잡히고 누구는 나중에 잡혔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 서로 간에 증인 지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선서 없이 한 진술은 갑과 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 증거를 할 수가 없죠. 맞고. 4번 보시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술을 말해야 되는 거죠.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 판례가 전부 다 각각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냈네요. 자, 13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그 밑에 타인 비밀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서 증언을 거부했을 때에는 형소법상의 뭐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변론 분리가 되어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했을 때 그 증인에게는 증인권 거부권이 인정되죠. 분리가 된다면 인정됩니다. 안된다 틀렸고 답은 2번이네요. 자, 증언 거부권자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는 위증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밑에 그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뭐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되지가 않고요. 4번 보면 자, 신문 전에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며 이때 선서한 증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신문했을 때는 증언이 인정된다. 맞죠? 요 관련된 해설이 밑에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자, 증인신문에 당해서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효력은 하등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판결 유지 잘 받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형사법상의 증언 거부권은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기본 강의 때.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 확정되었을 때는 그쵸?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3번. 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절차상의 하등 잘못이 없다. 맞죠? 1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나 그쵸? 공소기각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할 때는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보통 신문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요. 16세 미만자는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설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해야 된다. 맞죠? 증언 의무가 있긴 하지만요.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는 것만 갖고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죠. 그렇죠? 틀렸네요. 답은 3번이네요. 구속기간 2개월 맞죠? 그쵸? 자, 공소제기 전 체포 구속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맞고. 자, 16번입니다. 자, 피해자 진술권 얘기 묻고 있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9년도 문제네요. 자, 피해자 진술권은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명일 때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신청이죠. 신청 미칠 것이고. 자, 심리 비공개에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직권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D를 속행해서 다시 소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틀렸고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그 신청을 어떻게 한다? 밑에 해설 나왔죠?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똑같이 피해자 진술권을 묻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그랬네요. 자, 기억번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 신문해야 되고 그 밑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어떤 걸요? 가로 열고 닫고 정도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부분도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은 동그라미고요. 니은번 볼게요. 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부모도 뭐다? 형사 피해자 범죄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이렇게. 자, 수인일 때는 앞에서 풀었지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해자 X. 자, 그 밑에 신청에 따라서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심리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동그라미네요. 자, 이거 풀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증인 신청을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풀었고 동그라미. 그래서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네요. 답은 3번이네요.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열람등사 청구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맞고. 자, 2번 보시면 자, 신문할 때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 신청에 따라서 사생활 비밀, 신변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 심리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 맞고. 자, 수인인 때는 자꾸 나오네요. 모두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요. 3번 틀렸네. 자, 19세 미만자, 그 다음에 장애자로서 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 해야만 된다. 의무적이랬어요. 의무적. 이무적 틀립니다. 의무적. 요거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보시면 자, 신청했을 때는 그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한다. 맞고 2번에 피해자는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불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피해자는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요. 불복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꾸 나오네요. 자, 신청 있으면 심리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고. 자, 피해자는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 자, 이거랑 헷갈렸네요. 그렇죠? 4번 맞고 2번 틀립니다. 자, 4번 다시 한번 볼까요? 소송 계속 중일 때, 끝난 후가 아니고 계속 중일 때에도 피해자는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어요.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헌법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했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청이 있을 때는 증인신문하여야 한다. 맞죠? 끊고 다만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또는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했죠? 2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3번 자, 신청이 있을 때는 공소제기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피해자에게 대한 공판 기록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인정된다고 앞에서 했잖아요. 그쵸? 틀렸네.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나 공판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현행법상 인정되지가 않는다. 둘 다 있습니다. 신뢰관계자 동석 요 조문 잘 받으셔야 돼요. 틀렸고. 그쵸?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